줌으로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음, 일단은 온라인에서 스터디 하실 분들을 제가 별도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실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스터디를 하면서 또 서로 협의를 해서 강의를 진도에 맞게끔 듣게끔 그렇게 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스터디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스터디도 같이 좀 연결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프라인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린 스토리님께서 마케팅 전략에서 본진 구축은 무슨 의미인가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게 강의 목차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유의미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케팅 전략에서 본진 구축은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팔 때, 음, 자사몰을 구축하는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하는지 뭐 쿠팡으로 중심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내가 본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는 내 유튜브를 본진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인스타를 할 것인가, 네이버 카페로 할 것인가, 내 상품의 출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품이 시작되는 출발지, 그 본진으로 유입을 시켜야지만 판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본진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그래서 이제 자사몰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본진 구축입니다. 본진 구축이 이제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본진 구축이 음, 네, 본진 구축을 마케팅 전략에서 질문을 하시 7주차 마케팅 전략에서 본진 구축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순서적인 부분인데, 마케팅은 이제 상품을 제작을 하면 일단 본진을 먼저 구축을 하고, 본진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스토어든 이제 자사몰이든 가장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본진을 구축해서, 단순히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한다 이 뜻이 아니고, 얘들 후기도 좀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본진에 들어갔을 때 결제가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결제가 되는 본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많이 소문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소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진 구축입니다. 본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진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판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본진을 구축해서 광고만 하면 광고비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진 구축을 제대로 해야지 광고를 했을 때 원샷 원킬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최정혜 님이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첫 수익이 나기까지 얼마 기간을 잡고 진행하면 될까요? 첫 수익은 사실은, 첫 수익이라는 게 좀 개념이 달라요. 이게 브랜딩을 하는 거라서 첫 수익이 나기까지 얼마 기간,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준비가 되신 분들은 강의를 듣자마자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계절 상품을 한다고 하면 바로 수익이 날 겁니다. 대부분 강의에서 즉각적으로 수익이 냈다고 하면 전부 다 99%가 계절 상품입니다. 어제 편법이죠, 약간. 사실 좀 꼼수가 있는데, 계절 상품으로 한다고 하면 당장 수익이 날 테고요. 근데 계절 상품이 아니고 스테디 상품으로 한다고 하면 브랜딩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내가 상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행하고 있는 상품을 수정하면 되니까 즉각적으로 수익이 나겠죠. 뭐 당장 이제 한 달 만에 수익이 나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밤을 새야 되잖아요. 상품을 소싱을 하고 당장 수익이 내고, 또 당장 수익 낼 상품들을 무한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달 정도 진득하게 소싱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소싱하는 첫 상품 같은 경우, 지금은 소싱을 저는 금방 해요. 지금 하라고 하면 뭐 한두 달 만에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소싱 하는데 뭐 한 상품 받는 3개월 걸렸고, 마케팅에서 진행하는데 한 1, 2개월, 한 3, 4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주원님께서 소싱 셀렉 도와주시나요? 소싱 셀렉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소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A 상품이 괜찮다라고 해서 A를 갖다가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는 브랜딩을 할 거기 때문에
상품만 소싱해서 올려서 판매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상품을 선택해서 이 상품이 앞으로 팔리겠다 싶으면 그 상품을 선택해서 파는 건데 내가 그 상품에 애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 분께서 그 상품에 애정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토론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해주면 그대로 할게요. 하면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의문 드는 게 제가 정해드리면 그걸로 과연 하실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한데 정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정해드려도 과연 할지 그게 의문입니다. 어쨌든 아마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더 좋은 거 소싱하려고 아마 본인이 욕심을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안다미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게 다 답변을 드릴게요. 안다미님께서 트렌드 소싱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았는데, 오,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참고하는 사이트나 감각을 키우는 노하우가 계신가요? 마이크로 소싱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최소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참고하는 사이트가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 강의에 보면 뭐 데이터랩을 참조해라. 여기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을 참조해라. 뭐 이걸 참조해라. 막 하는데 그런 사이트들은 뭐 아이템 스카우트, 뭐 셀링하니 요런 사이트들은 후행성입니다. 이미 결과가 일어난 거에 대한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아무리 참조해봤자 소싱하는 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보긴 봅니다. 가끔 한 번씩 보여요. 저는 거의 안 봐요, 사실은. 가끔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그렇게 소싱해가지고는 트렌드 상품 소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트렌드 소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상품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게 어떤 게 트렌드고 사람들은 어떤 이제 결핍과 욕구에 열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벤치마킹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소싱을 하는 어떤 방법 자체가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뭐 데이터를 랩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참조해서 소싱의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지금 수강생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론 일기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데이터 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 강남에 가서 롯데타워 가서 또는 압구정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더 트렌드에 예민해집니다. 또는 자네 패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리 패션쇼나 한번 보고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치킨님께서 3PL 이용하시나요? 질문 주셨는데 저는 3PL 안 합니다. 물론 제 수강생분들이나 또는 지인분들은 3PL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퀄리티의 포장을 3PL에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다 창고를 운영하면서 직접 다 포장을 합니다. 직원을 써서 알바를 써서. 장혜선님께서 불곰을 닉네임을 하신 이유가 불곰을 닉네임을 한 이유는 제가 동물 검사를 해봤는데 제 성향이 뭔가 이제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한 방에 몰아붙인다는 불곰이라는 동물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곰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곰 같기도 하고요, 제 성격이. 한번 몰아붙일 때는 그냥 가감없이 몰아붙이거든요. 영훈님께서 어떤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하시나요?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패션 카테고리도 하고, 또 쿠션도 하고, 여행 쪽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구강 청결제도 하고, 또 뭐, 계절 상품도 하고, 전자제품도 다,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